지난달에 난 여행 겸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지인을 만나기 위해서 미국에 다녀왔었다. 그와의 반가운 만남. 먼저 그의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그는 교단에 있었다. 그리고 내게 자주 말했다. 자신과 잘 맞지 않는다고 말이다. 학교는 생각보다 상당히 보수적이고 경직된 곳이며 다양한 일이 자주 발생하는 곳이다. 그는 자유로운 편이며 그리고 창의적인 것을 좋아한다. 그래서 직장에서는 그는 늘 결핍 같은 것이 있었다. 몇몇 사건 때문에 신경쇠약도 겪었고 휴직도 신청했었다. 그리고 재정적으로도 집을 파는 타이밍이 엉키는 바람에 자산 상승장에 좋은 집을 팔고 전세로 살면서 벼락거지라는 신조어의 당사자가 되기도 했다. 어쨌든 이러한 복잡한 마음속에서 그는 미국 학위 과정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직장에는 장기 연구 프로그램이 있다. 그래서 국비 지원을 받는 그 프로그램에 가까스로 통과해서 몇 년을 해외에서 보내는 구조를 만들었다. 그 학위 과정을 연장해서 이미 5년이 넘어 있다. 거의 이민과 같은 생활자가 되었다. 영주권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난 여름 여행을 그곳으로 갔다. 그리고 그를 만났다. 생각보다 자유로워 보였다. 그에게 무엇이 좋은지 물어봤다. 그는 말했다. 그건 내 존재에 집중하는 삶을 사는 것. 사실 한국에 있을 때는 자신에 집중하지 못했다고 했다. 개인의 내적 공간이 부재, 무엇보다 포기할 권리조차 없다는 것. 그러한 좁은 골목길에서 사람들 틈속에서 계속 앞으로 향하는 기분이었다면 이곳에서는 자유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눈치를 보지도 않고 특히 타인들도 자신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다. 그저 높은 물가 속에서도 새끼를 잘 챙겨 먹는 것. 그리고 반자원봉사 같은 일을 해서 약간의 돈도 벌고 있다. 그리고 고백했다. 그는 기초수급자와 같은 프로그램의 대상이라고 말했다. 가족과 함께 오래 머무르면서 대상자가 되었다고 했다. 그만큼 수입이 전무하다. 학교 교육비는 어느 정도 지원받지만 대부분의 생활비는 그가 조달해야 한다. 공립학교에 보내는 아이는 학원에 다니지 않는다. 물론 거기에서도 사립학교도 있지만 우리만큼 치열한 커리큘럼은 아니다. 어쨌든 방과 후에는 대부분 한 가지 전문적인 운동을 한다고 한다. 인상적인 것은 정말 반 프로 선수와 같이 각자 자신의 스포츠 종목에 진심이라고 한다. 물론 그것도 대학 진학 평가 요소에 포함이 된다. 학원만큼 운동에 집중을 한다. 거기에서는 그 스포츠 종목에 대해서도 한 개인에 대한 중요한 평가 요소로 본다. 이를 통해서 근면성과 개인의 잠재력을 높게 평가한다고 한다. 그게 미국 문화다. 사실 부럽기도 했다. 아이들이 한 가지 운동을 진심으로 대한다는 것. 학교를 마치고 볼을 하나 들고 내게 인사하는 그 아이. 과거 한국에 있을 때 머리도 짧고 왜소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얼굴이 까맣게 타고 어깨가 딱하고 벌어진 그 아이가 하이하면서 천진난만하게 인사하고 꺼리낌 없이 자기 할 것을 했다. 난 그 모습이 참 좋아 보였다. 물론 그곳에서는 좋지 않은 것도 있었다. 아무래도 정이라고 말했다. 거기에서는 철저한 개인주의이며 개인을 존중한다. 그래서 약간의 거리감을 지킨다. 가끔 외로움 때문에 공허감도 느낀다고 했다. 두 번째는 역시 높은 물가이다. 한국의 딱 2배 정도 되는 것 같다고 했다. 어떻게 생활비를 충당하는지 물어봤다. 그는 저렴한 로컬 마켓이 있다고 한다. 거기에서 장을 보면 어느 정도 물가 방어는 되는 것 같고 외식과 불필요하게 쓰는 비용은 최대한 줄인다고 했다. 그리고 그에게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것 같다. 그의 얼굴 이면에 약간 드리워져 있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여전히 진행 중인 고민인 듯 했다. 어쨌든 학위 과정이 마무리되면 그는 거기서 영주권을 얻거나 아니면 우리나라로 돌아와서 다시 복귀하거나 둘 중 하나이다. 이렇게 그의 생활은 자유로운가? 진정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긍정적인 면, 그리고 그 이면에는 정의 부재, 고물가, 미래에 대한 불투명, 이러한 양면성을 모두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는 현재까지 자기 선택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가 감수하고 있는 고통 이면에는 그가 추구하고 있는 가치는 분명했다. 그가 한국에 있을 때는 추구했던 근본적인 가치가 없었다고 했다. 시간을 보내는 것, 그 좁은 정해진 길을 절대 포기 없이 가야만 한다는 것이 그가 가야 할 길인 것 같았다면 여기에서는 그 가치가 충분히 살아있다는 것, 그래서 그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과 문제점 정도는 충분히 짊어지고 갈 수 있다는 것이 그가 느끼고 있는 감정이라고 했다. 에우다이모니아였다. 그는 단기적인 쾌락과 안정주의보다는 오래 지속되는 쾌락과 더 본질적인 자신이 바라는 가치를 추구하고 있었다. 그것은 내가 보기에는 자유와 자녀에 대한 바람직한 교육, 그리고 타인에게 이끌려가지 않는 삶, 그 정도쯤으로 보인다. 그에게는 영혼의 북소리와 같은
그 내면 깊은 곳에서 잘 들리지 않지만 자기 전에 그 조용한 순간에 들려오는 내면의 소리일 것이다. 그는 그것을 들리는 대로 따라가고 있다. 그래서 한국에서와 달리 그 급격했던 내면의 파동은 고요해졌을 것이다. 흐름대로 흘러가는 느낌, 그 유효함. 그래서 그 속에서 겪는 문제와 무게는 기꺼이 짊어지며 그렇게 유쾌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여기까지 그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영감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영상의 공감 감사드립니다.